안녕하세요. 한의사쿠 구상모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비염의 증상들과 그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설명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비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동안 받으셨던 치료가 비염에 어떤 의미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일단 비염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일단 이비인후과 치료예요. 감기에 걸리든 비염이 오든 했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일단 이비인후과에 먼저 가죠.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이제 증상을 듣고 아니면 코 안에 사진을 보거나 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제 약을 이제 비염약을 주고, 그리고 안에 이제 코를 뭘 뿌리거나 이제 석션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비염약이라고 이제 받아오는 것이 이제 항히스타민이라는 그런 약의 종류입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뭐냐면 비염의 이제 4대 증상이 이제 코막힘, 콧물, 이제 재채기, 눈, 코 가려움인데, 이 눈, 코 가려움 요거가 재채기, 이거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코에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이 히스타민 물질이 발생된 거를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히스타민 주고, 그리고 콧물도 이게 좀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콧물 자체는 모든 인간이 이 코 자체에서 하루에 500ml가 발생되고, 여기 부비동 이쪽에서 1.5L가 발생돼서 코로 하루에 2L가 모이게 됩니다. 병원 약 같은 거는 이 콧물의 양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서 이제 콧물 양을 줄이게 되면 이제 코 조직 자체가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오래 복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비염의 양상으로 가거든요. 이제 건조한 스타일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루에 2L는 무조건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왜 나는 콧물이 느껴지는가? 이유는 이 콧물은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목구멍으로 뒤로 넘어가서 위액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액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뒤로 처리가 돼야 돼요. 목구멍을 빨리빨리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코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잘 처리가 안 되면 나는 콧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코가 자기 일을 회복해서 목구멍으로 뒤로 넘겨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약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이제 가보시면 이제 코 안에 칙칙 뭘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석션기를 통해서 이제 콧물을 이제 빨아내게 되는데, 이제 코를 이제 들어왔을 때 한 요 정도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정도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는 여기 앞에도 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코 뒤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 풀어도 풀리지 않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사실 이 뒤쪽이거든요. 이 뒤쪽인데 여기까지 들어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한 여기 정도까지 들어가게 돼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정상 콘데, 비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콧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에 들어가는 거는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뒤쪽까지 잘 이제 콧물 석션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이 기계로는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염은 코막힘이라는 증상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왜 생기느냐? 이 코 안에 있는 붓기, 그러니까 그 비갑계들이 부어서 이제 코가 막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갑계가 왜 붓냐면, 공기를 이제 폐로 들여 마시기 전에 저희 체온은 36.5도지만 밖의 온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공기를 바로 폐로 넣어주지 않고 코 안에서 이제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코 안에서 데피려면 요 비갑계들이 기능이 좋아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기능이 떨어지면 많은 공기양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코가 부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공기 양만큼만 딱 들여보내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부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어 있으면 사실 아까 제가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줘서 이제 재채기나 아니면 콧물 같은 거 좀 잡는다고 했지만, 코막힘은 제가 얘기를 안 드렸죠. 사실 코막힘 자체를 이 부어있는 콧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얘기를 하죠. 코뼈가 좀 한쪽으로 휘었다. 코뼈 한쪽으로 휘고 여기가 코가 이제 좀 살이 부어있다. 그러니까 공간이 당연히 좁으니까 코가 막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코뼈를 좀 깎아내고 부어있는 콧살을 좀 잘라내면 이제 공간이 커지니까 당연히 코막힘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제가 왜 코가 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스스로 부은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일을 해야 될 코 조직을 잘라내면 나머지 애들이 갑자기 기능이 강화돼서 일을 겁나 잘해서 코가 붓기가 빠져야 되는데 사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 수술했을 때 잘라내면 오히려 기능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코 수술 이후에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똑같다 아니면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단점들을 좀 개선하고 비염에 좋은 그런 방안들을 좀 섞어서 만든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분 점막 재생 치료요법이라는 건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처음에 코 비갑계라는 조직 안에 있는 이 조직들을 침치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만든 주사로 된 이 주사액 한약 주사액이거든요. 약침이라 불리는데 이걸 이제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고무 카테터인데 이걸로 이제 석션을 해내는 거예요. 석션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 막히는 것 자체는 이 콧살이 부어있으면 코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비인후과적 치료에서는 뭐 수술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 이제 배농 치료, 이제 콧물 빼기에서는 이제 코 부은 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코 자체에 이제 합의갑계 자체에 침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 약침을 침치료를 한 부위에 이제 도포를 하게 되면 이제 코가 부은 게 이제 개선이 돼요. 비염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증상이 심하고 아니면 이제 환절기나 그런 안 좋을 때마다 매년 찾아오는 게 이제 만성 비염인데 근데 이 만성 비염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만성 비염일 텐데 이 만성 비염을 치료하려면 사실 좀 파워풀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상태일 때는 그 비염 한약을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3분 점막 재생 요법을 같이 쓰는 건데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비염이랑 다이어트랑 거의 똑같다 그랬어요. 다이어트도 살이 많이 쪄 있을 때는 열심히 빼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원하는 몸무게까지 빼야 돼요. 축 빼고 나서 그 몸무게가 됐을 때 그걸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가 굉장히 안 좋고 관리도 안 되고 증상이 심각한 상태일 때는 이제 비염 한약을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코 붓기도 순간순간 줄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 안에 있는 노폐물을 쭉쭉 빼면서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쭉쭉쭉쭉 비염 치료를 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염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좋은 상태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관리가 돼야 돼요. 사실 이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염은 저희가 그때 하는 거는 이제 비염 한약은 그때부터 안 먹고 그때부터 이제 3분 점막 재생 요법 요걸로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비염 치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이 되어 있어야만 비염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한테 오셔서 직접 치료받으시는 환자분을 모시고 치료 과정이 어떤지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치료받고 나서의 뭐 개운함 이런 것들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직접 치료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번 편에서는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녕.